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중간평가인 중간선거가 오늘 밤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대외 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향방과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성환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분위기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측면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과거 최근 미국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2년 동안 이제 집권하자마자 같은 당에서 의회를 장악한 적이 있었고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바뀐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 같고 상원은 공화당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큰 우리나라 경제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더 힘이 실리거나 반대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상반된 견해가 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에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죠? 예,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보호무역주의가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이유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좀 고치고 또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많이 따라온 점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기 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킨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점을 봤을 때는 일부 보호무역이 완화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보호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미치기 때문에 좀 보호무역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갈 것이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승리했다는 입장 모양만 가지다 좀 봉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중간선거 유세 연설을 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면서 경제 성과를 계속해서 지금 띄우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미국 경제의 이 기록적인 호황,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때문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호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경제 정책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점이나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를 해서 미국 산업을 좀 부흥시킨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산업 유지 정책 노력이나 아니면은 과거 FRB 의장 하셨던 버냉키 의장이나 옐런 의장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바가 더 크지 않을까 싶고 또 자연스럽게 경기가 좀 호황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역시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좀 내놨는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좀 단죄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공정한 무역 관계를 만들었다는 모습을 보여줄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 유지와 재선을 위해서 이거 잘 포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통상 분쟁이 지속되는 건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 봉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이 꼬이고 꼬인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갈등이 한 번에 풀리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역 정쟁 향방도 좀 갈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죠? 많은 분석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또 미국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트럼프 중국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환율 조작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주당의 힘이 강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려고 그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또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옹호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보호무역을 통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처럼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보호무역 무역 관세를 높여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방식은 좀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죠. 오후 2시부터 이란을 상대로 한 2단계 또 경제, 금융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이번 2단계 제재에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는
다행히 좀 예외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제재에 따른 당장의 또 유가 향방이 좀 궁금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다행히 우리나라가 8개 국가 중에 포함되어서 이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란 제재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공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런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현재 세계 시장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약간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가가 상승 곡선을 타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원유에 대한 대체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란 제재를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제재가 새로 다가오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좀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좀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또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죠.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세한 의견은 아무래도 12월 달에 예정된 금리 인상은 그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5% 정도 했던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괜찮은 편이고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연준 의장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올해 예정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만일에 내년 초에 봤을 때 지금 올해 4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 미국 행정부의 향방 역시 또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주요 쟁점 분야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민주당의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 그 공화당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 부분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미중 통상 분쟁이 끝나가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미일 간의 양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TPP에 다시 가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TPP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TPP에 포함되지 못했을 때 누렸던 몇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소외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무역 규범에 우리가 좀 다가갈 수 없다는 측면이 걱정되었는데 그런 우려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나라 통상 당국에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환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